충남대학교 회화과 윤여한 교수가 2년여의 상고 끝에 제작한 박팽년 영정이 국가표준영정 제8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조선 초기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팽년 선생의 영정.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됐는지 오늘 포커스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팽년 영정을 탄생시킨 충남대학교 회화과 윤여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그게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으니까 저희도 반가운데. 윤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표준 영정 작가로 이제 많은 분들, 이게 유관순열서나 논계국가 표준 영정을 그려서 많이 이제 그림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눈에 이제 익으실 텐데. 자, 박팽년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박팽년 선생은 일찍이 양과에 급제하여 세종대왕 때는 부친과 함께 집현전 학사로 있으면서 훈민정음 집필에 참여해서 한글 창제에 큰 공을 세우셨고, 또 단종 때는 우승지를 거쳐 형조 참판이 되었던 인물이죠. 또 안평대군과 또 친분이 있으셔서 안평대군이 박팽년과 함께 무릉도원을 논일던 꿈을 그림으로 옮긴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발문을 쓰시게 됐던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이자 명필가였죠. 근데 이제 박팽년 선생이 대전에 토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박팽년 선생은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았던 회덕현 흥농촌 왕대벌, 지금의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잠깐 보였던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자리가 대대로 박팽년 선생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근데 200년 후에 저 자리가 집터가 없어지는 것을 이제 아쉬워해서 선비들이 유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비문을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쓰셨고, 글씨는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석에서 지금도 신비의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어서 세간에는 당시 풀지 못한 한이 표현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은 액체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방금 전에도 나왔었고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는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신비네요. 네. 그리고 숙종 때는 이곳에 박팽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정절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려가지고 헐려서 지금은 77년도에 안영동에 창계 숭졸사라고 하는 사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 박팽년 선생의 후손들 이야기도 참 궁금한데요. 삶은 어땠습니까? 박팽년 선생은 이렇게 대대로 대전에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은 대구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춘추시대 때 신의의 상징인물이었던 노나라 미생이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세조의 혹독한 회유와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8일 만에 옥중에서 순절을 하셨죠. 그래서 당시에 남자들은 전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이제 관비로 가게 됐는데 세조실록에 보면 박팽년의 부인은 함께 집현전 학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정인지 관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둘째 아들 박순의 부인 성주이신데 이분이 이제 관비가 돼가지고 대구 달성군으로 갔습니다. 친정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관비로 있는데 그곳에 있는 여정하고 함께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줄을 몰랐다가 거기서 이제 임신을 한 걸 알고 결국 이렇게 애가 태어났는데 그 부인이 태어난 애는 아들이었고
여종이 태어난 애는 이제 그 여자아이였는데, 네. 아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니까, 예. 그 여종이 키우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이를. 그래가지고 아이를 바꿔서 그 아이를 외할아버지가 비밀리에 키우다 보니까 이름도 예. 노비비자를 써가지고 박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17년간 이렇게 키웠는데, 네. 그 이모부가 되는 사람이 그 경상도 관찰사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처갓집에 왔다가 예. 이 박비를 보고서 자수를 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종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자세하게 자수를 했는데 성종이 예. 아주 기뻐해가지고 아. 이름을 이제 새로 지어준 게 그 산호산자를 붙여서 한일자 산호산자. 예. 산호처럼 아주 귀하다 그래가지고 박일산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특사령을 내리기도 했죠. 예. 그래서 그 사육신 중에 유일하게 박팽년 선생만 씨가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예. 지금 가보면 육신사, 사육신의 위패를 모시는 육신사가 있고 여러 사당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그 육신사 보존회가 있고 보존회 여기는? 예. 보존회 이사장이 옛날에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박준교 의원입니다. 예. 그 오리지널 그 정치인이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작품 제작 의뢰로 제가 제작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정에 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오늘 그 교수님 모시면서 화면에 보였던 그 영정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측이 드는데 네, 네.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세세한 부분까지 재현해야 하는 제작 과정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표준 영정을 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상상으로 그리질 않고 예. 그 종친들의 용모 유전인자를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예. 이번에도 얼굴 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4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40세의 모습에 박팽년 선생의 그 학자적인 품격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2008년도 11월부터 그 얼굴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박팽년의 직계 후손들. 아, 이렇게 사진을 다 지금 보고 네, 하셨네요. 예. 그 후손들을 한 60여 명을 촬영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천 박씨의 동일 형태의 용모 유전인자를 분석한 계집도 예. 아까 잠깐 보이는 그 예. 계집도를 모본으로 해서 이 지금 영정입니까? 네네 완성된 모본으로 영정? 해서 예. 이 선생의 고결한 그 학자적인 품격과 충절의 기상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당시에 그 관리들의 의상과 색상 부분은 어떻게 재현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그 박팽년 선생의 의상과 색상은 당시 고증에 따라서 재현을 했는데요. 재현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영정이 있으면 그 영정을 토대로 하고 영정이 없으면 그 당시에 출토되었던 유물, 예. 복식을 가지고 재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을 했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출토 복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하고 재현해내는 곳이 이제 석주선 박물관입니다. 예. 그곳에 제작 의뢰해가지고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그 속옷을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빨간색 예. 철릭이라고 하는데 예. 저게 이제 그 치마하고 저고리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형태의 옷에다가 이제 다포라고 하는 그 청색 예. 옷을 다시 입고 그 위에 그 위에 이제 달령포라고 하는 그 아청색 네. 그 옷을 이렇게 그렇군요. 입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정말 산고 끝에 나온 표준 영정이 네. 아닌가 그래서 싶은데요. 저기 보면 그 흉배가 그 임백령 선생의 그 출토복식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게
신숙주 영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예. 저렇게 제작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고쳐 그리게 됐죠. 예. 자, 조금 한번 감상을 좀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바로 이 인원위원회 제작 끝에 이제 국가표준영정 제 81호로 이제 지정이 된 박팽년 영정인데, 3호 말씀을 해주셨고, 네. 흉배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다 이 하나하나 다 재현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호는 이제 원래 신숙주 영정이 보면 3호가 이렇게 모자죠. 모자가 좀 길고 예. 옆에 날개도 좀 깁니다. 근데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 넘어오면서 모든 영정들을 보면은 이 신숙주 영정만 3호가 좀 달라요. 그리고 예. 그 당시에 살았던 하연 선생이나 황희 선생들 보면은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저렇게 저런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심의원들이 처음에는 신숙주 영정처럼 모자를 했다가 아무래도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예. 저 하연 선생하고 황희 선생 3호를? 예, 3호에 따라서 제작을 예.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흉배는 이게 흉배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원래 박팽년 선생은 이제 최종 관직이 형조 참판이었는데 네. 예. 나중에 영조 때 2조 판서로 증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관 2품에 해당이 되는데 문관 2품이면 그렇게 운한 흉배라고 그래서 구름의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흉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임백령의 재현 출토복식에서 한 것을 그대로 했다가 예. 임백령이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 직급 낮춰가지고 신숙주 영정처럼 왜냐하면 예. 백한 흉배가 문관 3품에 속합니다. 저 위에서 저게 보이듯이. 그래서 저렇게 백한 흉배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심의원들이 전부 만장일치를 하셔서 예. 신숙주의 백한 흉배와 사분대를 착용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고쳐 그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마지막 보이는 거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신숙주 영정 흉배인데 왼쪽입니까? 오른쪽? 네, 왼쪽에. 예, 왼쪽이에요. 예. 예. 그 흉배가 보면 직접 옷에다가 술을 놓은 겁니다. 예. 다른 것은 되게 이렇게 흉배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부착을 시켰는데 박팽년 선생 살아계시기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흉배 제도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가장 오래된 흉배가 부착된 그림 중에서는 신숙주 영정이 가장 오래된 거거든요. 신숙주 말고 다른 영정은 다 부착된 흉배인데 이 경우는 바로 옷에다가 술을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박팽년 선생도 직접 옷에 술을 넣은 단색, 단색실, 은사, 네. 은색 실로 짜 넣은 흉배로 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저렇게 은색이 나와서 이렇게 단색으로 보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밑에 있는 대, 이게 혁대라고 하는데, 대도 이게 삽은대라고 그래서 은색으로 된 꽃 문양이 있는 그런 대를 이렇게 다른 윤중삼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려진 사분대를 참조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참으로 섬세한데요. 이 표현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박팽년 영정의 표현 기법은 이제 박팽년 신숙주처럼 그 당시에 영정이 그려져 있으면 그게 표준 영정이 그리면 되는데 박팽년 선생은 이제 영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표현된 초기 영정 양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형태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법은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비단에다가 뒤에서 칠하고 앞에서 칠하는 주로 뒤에서 많이 채색을 합니다. 그걸 배채법이라고 하는데 배채법을 적용해서 비단 결 자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뒤에서 채색을 하면은 옷을 실제로 이렇게 쳐다보면 예. 옷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얼굴도 보면 얼굴 살결 무늬 그리는 법을 육리문법이라고 합니다. 예. 육리문법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육리문법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육리문법은 유명한 조선 초기에 그 조선시대 영정 작가들도 다 나름대로 개발을 했는데 제가 그린 저 영정은 제가 표현하는 육리문법으로 개발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수염이라든가 머릿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염소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그 적선법, 전신화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 피부 질감이 잘 표현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군요. 예. 네. 자, 뭐 화면에서는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네.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어디에 가면 언제부터 좀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사에 가면 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구에 보면은 그 이렇게 문화재가 별로 없어서 그 육신사 일대를 그 문화관광단지로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육신사 기념관을 짓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6월에 완공이 되는데. 6월이요? 네. 예. 그때에 이제 봉안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됩니다. 달성군 합인면에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접 보시기 네, 전까지는요. 네. 사이즈도 110cm에다가 세로가 180cm니까 예. 실제 사람 크기만하게 제작이 된 거죠. 예, 네. 예. 뭐 이렇게 제작 기간도 꽤 오래 걸리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렇게 여러 차례 국가 표준 영정을 그려내시는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상하게도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영정을 제작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표준 영정을 이제 여러 점을 하게 됐는데 이제 특히 이제 잘 알려진 그 유관순 열사 표준 영정은 그 지금과 같은 거의 같은 크기로 제작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78호로 지정이 됐죠. 예. 근데 현재 그 유관순 열사 영정은 이제 유관순 열사 기념관 병천면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추모각에 봉안돼 있고요. 또 그 영정 자세는 그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 벌이기 직전에 나라를 걱정하는 표정과 의기찬 모습으로 태극기를 쥐고 여학당 교실에 잠시 앉아 계신 자세, 이 자세를 설정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그래도 한 3년간 여러 점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 점을 해서, 이제, 그, 사이즈도, 그 키도, 보면 이제 169.7cm의 상당히 큰 체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그 모델을 선택을 해서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윤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무엇보다 영모도를 또 연구를 오래 해오셨고, 또 이제는 국가 표준 영정도 제작을 하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계시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네. 앞으로 우리 윤 교수님,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계획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찾아오실지,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영정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신화법과 적선법을 구사하는 그 4세계 염소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제 염소 그림이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오늘의 미술에 선정돼서 예. 네이버 퀘스트 백과사전에 등재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줄곧 그 수많은 선의 중첩과 축적 그리고 그 철저한 그리기 행위를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이끌어내가지고 4세계 염소를 쭉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4세계 염소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를 지닌 그 염소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인식과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그의 바탕에서 삶의 자세를 그려낸 다음 이를 다시 구체적인 이미지로 승화시켜내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영정을 또 맡아서 지금 제주도의 상징 인물인 거상 그 김만덕 영정, 표준 영정을 지금 예. 제작하고 있고요. 네. 또 율곡과 양대 항맥을 이뤘던 우계 성원 선생 영정을 또 맡았고요. 그렇게 영정 일도 계속하면서 금년에는 제 작품인 4세계 염소를
하얀 사색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화두로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작품도 또 국민들에게 많은 또 감동을 또 주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작품도 계속해서 기다리겠고요. 국가표준영정 채택되신 거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